8월 29일, 과거의 오늘,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합니다.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본에 넘어갑니다. 황제의 나라는 사라지고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편입됩니다. 1910년 8월 29일, 오늘의 이야기는 경술국치입니다.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은 1910년에 갑자기 시작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요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일본의 간섭은 외교를 넘어 내정과 군사 분야까지 확대됩니다. 1907년에는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해 일본의 침략을 국제사회에 알리려 했습니다. 이를 빌미로 일본은 고종의 퇴위를 압박했고 결국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순종이 새로운 황제가 되었지만 대한제국의 주권은 이미 크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순종이 즉위한 직후인 1907년 7월 31일 대한제국 군대의 해산이 결정됩니다. 저항할 수 있는 군사적 기반마저 사라지면서 일본의 지배는 더욱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일본은 통감부를 중심으로 대한제국의 행정과 사법, 재정을 장악해갔습니다. 1909년 사법권을 장악한 데 이어 1910년 6월에는 경찰권까지 넘겨받으면서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본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1910년 5월 일본은 육군 대신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세 번째 한국 통감으로 임명합니다. 그해 여름부터 병합을 위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됐고 대한제국 정부 내부에서도 일본의 요구에 협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병합을 둘러싼 협상은 일본의 강한 압박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일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반대 움직임을 억누르고 대한제국 정부가 조약에 동의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국 8월 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 사이에서 한일 병합 조약이 조인됩니다. 조약의 핵심은 대한제국 황제가 한국에 대한 통치권을 일본 황제에게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약은 바로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서울의 주요 지역을 통제하며 반발을 억눌렀습니다. 언론과 집회도 엄격하게 통제되면서 조약에 대한 반발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역사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 조약이 공포됩니다. 대한제국은 일본에 병합됐고 1897년 고종이 선포했던 대한제국도 1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국가의 이름뿐 아니라 외교와 군사, 행정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날을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부릅니다. 순종은 더 이상 대한제국의 황제가 아니라 이왕으로 격화됐습니다. 대한제국 황실 역시 일본의 통제를 받게 됐고 국가의 주권은 사라졌습니다. 해외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이 새로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권을 빼앗겼다고 해서 저항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비밀결사와 계몽운동이 이어졌고 그리고 1919년 전국으로 거대한 만신동이 퍼집니다. 1897년 고종은 대한제국을 선포하며 황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3년 뒤 대한제국은 사라졌습니다. 그 사이 외교권을 빼앗기고 황제가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고 결국 나라의 주권까지 잃었습니다. 경술국치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사라지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공식화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라를 되찾기 위한 독립운동의 역사가 더욱 거세게 이어지며 다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다음 여정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요.